자동차 회사 캐딜락이 만드는 탱크, 크라이슬러가 만드는 기관총, 포드가 만드는 폭격기.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1941년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했을 때 미국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회사들이 전시체제로 전환해서 군수물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미국의 무기고가 다시 비상에 걸렸습니다. 이른바 우크라이나의 수호천사로까지 불리는 제블린 미사일 재고도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반도체 칩 부족으로 생산량을 한꺼번에 늘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워싱턴 특파원 윤홍우입니다. 로지 리버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일 미국 로키드 마틴의 제블린 생산 공장을 찾아가서 꺼낸 말입니다. 로지 리버터는요,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군수 공장에서 일하던 여성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당시에 1000만 명이 넘는 미국 남성들이 군대에 갔습니다. 군수 공장에는 일할 사람이 부족했고 이 빈자리를 메운 것이 여성들입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 로지 리버터, 이 일화를 꺼낸 이유는 사실 분명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총동원됐던 심정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2조 원의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예산을 미국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자, 그럼 이 돈으로 뭘 할 거냐 하면요, 바로 로키드 마틴이나 레이시엄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스팅어 대공 미사일 등을 더 구매해서 우크라이나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제블린 미사일이 러시아 탱크 킬러로 불리는데요, 목표를 조준하고 발사하면 스스로 날아가서 명중하는 발사 후 망각 방식으로 유명합니다.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 탱크와 장갑차가 무려 2,500대가 파괴됐다고 하는데요. 이 제블린 미사일의 활약이 지대했습니다. 이 스팅어 미사일은 러시아 비행기나 헬기를 격추하는 미사일인데요. 보병 위주의 우크라이나 군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무기들인 셈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그날 그 얘기를 꺼냈는데요. 제블린 미사일 하나에 반도체가 무려 200개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밖에도 수많은 첨단 부품과 숙련된 인력이 필요한데요. 전 세계적인 공급망 쇼크, 미국의 인력난 속에서 과연 무기 생산을 제대로 또 빨리 할 수 있을까? 이게 이 전쟁의 아주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실제로 제블린 미사일만 따져보면요, 미군 재고 약 22,000개 중에서 현재 우크라이나에 무려 7,000개가 투입된 상태라고 합니다. 재고의 3분의 1이 이미 소진된 건데요, 이렇게 재고를 소진하게 되면 미국이 다른 전쟁에 대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만큼 빨리 생산을 늘려야 하는데 미사일을 만드는 로키드 마틴과 레이시엄이 공급망 문제로 생산량을 한꺼번에 늘리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속도로 제블린 미사일이 생산될 경우 재고를 보충하는 데만 24개월에서 32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요, 반도체 칩, 로켓 모터, 추진체 등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적인 부품 공급망 쇼크가 미국의 무기 생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불행하게도 점점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푸틴 대통령도 물러날 생각이 없습니다. 최근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는데요, 이 시점을 계기로 미국의 목표는 이제 전쟁 승리로 바뀌었다, 이런 분석이 외신들을 통해서도 제기됩니다. 기존의 미국의 전략이 우크라이나의 방어력 강화 정도였다면요, 이 수도 키이우를 우크라이나가 사수하고 러시아가 수많은 헛발질을 하는 걸 보면서 아, 정말 이제 러시아를 격퇴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자신감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무기 공급만 봐도 이런 전략 변화를 알 수 있는데요, 이 미국이 최근에 나토 표준 무기인 155mm 국사포를 우크라이나에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토 표준 무기를 투입한다는 건 나토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에 자신들이 갖고 있던 무기를 지원하도록 하겠다, 우크라이나에 전력을 쏟아부어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또 독일 역시 그간의 소극적 지원에서 벗어나서 이 게파르트라고 불리는 대공자주포를 우크라이나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러시아가 서방을 향해서 핵전쟁 위협까지 꺼내들고 있음에도 서방 진영이 끝까지 싸워보겠다, 완전히 승리는 못하더라도 러시아의 힘을 이참에 확실히 빼버리겠다, 이런 전략으로 나서는 셈입니다. 이걸 뒷받침해야 될 게 미국의 무기 지원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급망 쇼크가 있다 보니
미국 의회 내에서도 이래 가지고서야 제대로 싸울 수 있겠냐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부 의원들은요, 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국방물자 생산법을 발동해서라도 제블린이나 스팅어 미사일을 생산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국방물자 생산법이란 건 이 6.25 한국전쟁 때 생긴 건데요. 긴급 상황에서 산업계에 미국 대통령이 특정 제품을 우선적으로 생산하도록 강제를 하는 겁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의 코로나 위기 당시에 의료장비를 생산하기 위해서 국방물자 생산법을 발동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제블린 미사일에 이게 적용되기는 힘들다는 분석이 아직은 많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흐르든 간에 분명한 건 있습니다. 이 미국의 군수산업은 더 팽창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 미국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중동의 전쟁과 나아가 중국과 대만의 분쟁까지 대비할 무기를 차곡차곡 쌓아놔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난달에 캐슬린 힉스 미국 국방부 부장관이 미국 최대 방위산업체 관계자들과 비공개 회의를 했는데요. 여기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전에 대비하라 이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자, 윤홍우의 워싱턴 24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편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편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